반갑습니다. 선화당 복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진양정치 언론과 문정의 정동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첨예한 선화당 복원 문제에 대하여 문정의 입장을 발표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진주한당의 이성규 대표님, 한경규 한사병 상임고문님,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청계서원과 경제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방백sem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그 동영상에 단아하고 고색 창연한 청계서원과 경제사의 모습이 진주성지의 아름다움과 참 잘 어울립니다. 아울러 청절과 애민사상을 간직한 곳이기에 진주성의 품위를 더해주는 것 같아 참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배포한 책자에서 청계서원과 경절사의 연역과 배양선조분들의 행장을 살펴보시면 저희 문중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그 책을 잘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보시면 선화당 복원에 대하여 양문중이 반대하는 이유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오직 문중만 생각하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님을 분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소상하게 살펴드려야 하나 토론의 시간상 책자의 내용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배포해드린 책자를 꼭꼭 읽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계서원은 진주성지에서 62년입니다. 그러니까 진주성이 지방문화재로 채택된 해와 똑같습니다. 62년 동안 매년 음력 3월 15일에 추락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경절사는 진주성지에서 66년입니다. 66년 동안 매년 음력 3월 17일에 향제를 모시고 하공진 장군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계서원에 배양하시는 선조분들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냐 하나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청계서원은 사당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부구되어 있기 때문에 병하신 선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선조본의 그 업적은 책자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진주에 이런 분이 계셨구나 하는 걸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은 경절사에 모신 하공진 장군의 기계와 충정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KBS에서 방영한 고려 거란 전쟁의 드라마에서 참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고려를 잊지 못하는 것도 탓할 생각은 없다. 허나 이제부턴 진심으로 짐의 신하로 살거라. 알겠느냐? 알겠느냐? 폐하, 전 고려의 신하이옵니다. 폐하의 은혜는 제 가슴 한켠에 따로 새기겠사옵니다. 허나 제 마음속엔 오직 고려뿐이옵니다. 너희들은 왜 이리 굴복을 할 줄을 모르느냐? 왜 자비를 베풀어도 받아들일 줄을 모르느냐? 말해보거라.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어서! 폐하, 정복자의 자비는 위선일 뿐이옵니다. 침략이란 악행을 덮으려는 기만 소리옵니다. 무엇! 돈 안 되는 늙은이들은 때려 죽이고 가난하긴 우물에 던지는 게 거란이옵니다. 그런 악행이 어찌 저 같은 사람 하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감춰지겠사옵니까? 전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짐승의 신하가 될 수 없사옵니다. 저놈의 배를 갈라라! 안을 꺼내서 폐하께 올릴 것이다! 맞아. 고려일이다. 저는 저 영상을 편집하면서 몇 번을 보아서나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지금도 보는 순간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그 전율을 느낍니다. 공의 후손이 아닐지라도 어찌 존경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이런 분이 진양하시의 시조 하공진 장군입니다.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 선화당 봉건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그 주제 발표자들이 참 선화당 문제를 갖다가 다루었으면 좋겠지만은 여기 계신 분이 하시문중이고 정시문중에서 오신 분이라 쉽게 또 말을 꺼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화당 봉건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하시문중과 정시문중의 입장을 갖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하시문중하고 정시문중하고 의사소통이 돼가지고 대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를 배판 책자 그 39페이지를 갖다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제 경남신문에 인쇄된 허건수 교수님의 칼럼입니다. 지금 현재 어제 날짜로 1033회가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허건수 교수님은 동방한학연구소 원장님
경상국립대학 명예교수로 지역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위에도 뭐 볼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부분에 돼가지고 참조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선화당 보건 문제에 대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화당을 복원하는 것도 건장할 만한 일이지만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한 분의 사당을 굳이 다른 데로 옮기면서 그 자리에 선화당을 세울 필요는 없다. 더구나 진주 충렬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분의 사당을 조선 말기에 생겨 잠시 존재했다는 선화당 때문에 옮긴다는 것은 가치가 전도된 것이다. 중국에서는 요즘 위대한 인물들과 연관이 있는 것을 국가에서 잘 가꾸어 애국 교육 기지로 지정해 젊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좋은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도 국가 민족을 위해 큰 공을 세운 인물들의 행적이나 유적기를 교육 자료로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허건수 교수님의 칼럼에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실제 저희들이 정책을 입안하는 입안자나 시행하는 체에서는 잘 기억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이 저희들이 선화당 복원 문제에 대해서 양문진이 바라는 답을 정확하게 표현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허은수 교수님이 이 부분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선화당 복원에 대해 가지고 참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만은 특히 저희 양문중에서 선화당 복원에 대해 가지고 반대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51페이지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더 키워주십시오. 예. 경상남도 관찰사입니다. 관찰사인데 경상남도 관찰은 저기 1895년부터 1909년까지 적어놨는데 실제는 1896년입니다. 1895년에 이항희 관찰사는 진주부 관찰사입니다. 그래서 1896년부터 이제 제도가 바뀜을 해가지고 이항희 관찰사가 초대 관찰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의 업적을 한 분 한 분 제가 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그 정확한 업적은 여러분이 가시는 책제 앞 페이지에 제가 정확하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친일의 행위를 했는지를 적어놨으니까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항이 조선 말기를 갈리고 탐관 오래입니다. 조시영 탐관 오래입니다. 독립신문에 탐관의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조시영 관찰사 같은 거는 경열사 옆에 비스군의 공덕비가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공덕비는 지금 마모가 심해서 알아볼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영, 이지용, 이종이하고 이은용이는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이고 을사 오적 중에 한 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진주의 그 의기 기생 사롱을 희롱한 자입니다. 파직됐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올려져 있습니다. 박용대 인간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올려져 있습니다. 김영덕 가려고 의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1910년 한일 합방 때 자기를 하신 분입니다. 유일하게 의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관찰사입니다. 이재현 가려고 폭정을 일삼은 분입니다. 이재현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디베리에 안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 시민단체에서 이걸 없애야 된다 해가지고 팻말을 붙여놓은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윤용 친일입니다. 일제에 남작의 배설을 갖다가 관직을 받았습니다. 한일 합방 과정에서 일본에 협력했고 이완용의 이복행위입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올려져 있습니다. 다음 민행식 민영희의 아들 자입니다. 이분도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올려져 있습니다. 김학수 분의 내용은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성기원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올려져 있습니다. 성기원도 마찬가지로
안각이 되어 있는 줄로 그렇게 알고 진주시에 디베리에 안각이 되어 있는 이름이 안각이 되어 있습니다. 민영선 탕감 오리고 파직되었습니다. 조민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입니다. 앞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조미 관찰사 같은 거는 안중근 의사가 누구를 저격했습니까? 이또 히로미를 저격했습니다. 조민이는 이또 히로미가 죽은 그까지 열차를 타고 달려갑니다. 김상옥 군대 해산시 일본하게 협조를 했고 친일본 민족행위자 708명 명단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국회의원이 선정을 한 겁니다. 이규식 김재풍은 인간 기록은 있는데 아마 부임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일 유명한 황철 마지막 관찰치 경상남도 조선일보 마지막 관찰이 되겠죠. 황철은 사진작가입니다. 친일입니다. 장열사 여러분 아시죠? 장열사 어디 있습니까? 임진왜란에 순절하신 의사들을 모신 사당입니다. 장열사 대사지 일본에게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에 그 황철의 그 비리는 앞에 보시면 여러분 통고를 하면 통고를 해. 자, 여러분 아십시오다시피 조금만 관찰사, 지금 부임하신 관찰사 14명 중에 11분이 친일 행위를 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근무 현재가 어디냐 하면은 선화당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런 친일적인 인사가 근무했던 선화당을 우리 손으로 그것도 아름다운 제목을 써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옳지 않는 것이냐는 우리 양심에 맡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근무했던 선화당을 복원한 것이 진주의 정체성 확보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몇 번을 읽어봐도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갖다 살피면서 참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양가에서 선화당을 복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으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역 언론사라든지 신문에서 기고하시는 분은 간혹 적어놨습니다. 그래도 복원을 해야 된다. 그런 논조를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선화당 그 복원 예정 부지에 대한 고정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지만은 이 고정하는 게 이 문제점이 있다. 지금 조금 내려가 밑으로 그림 보이도록 하시죠. 그림 보이도록 해요. 예. 지금 이 선화당 예정 부지가 경절사하고 청계선 사이에 있습니다. 집번호 167-10 남성동 167-11번지 일대입니다. 한 집원만 있는 거 아니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약 3개 집원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선화당을 복원하겠다는 예정 지역입니다. 근데 이 예정 지역을 물론 뭐 전문가들이 아까 뭐 GPS를 활용하고 고지도를 활용하고 해가지고 참 뭐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고정을 한 거는 뭐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걸 했겠지만은 그런데 그이들은 저희 나름대로 의문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지금 이제 진주시에도 오락가락 하는 게라든지 선화당을 복원할 것인지 운주원을 복원할 것인지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운주원과 선화당을 똑같은 건물을 봐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체도 선화당
운주원이 과연 선화당으로 그대로 그 건물을 이어받은 그 편향만 바꿔달았는지도 의문 사항입니다. 여기 뭐 2018년 10분쯤에서 강동호 현 진주시사 편집위원장께서는 운주원의 모습과 선화당의 모습은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걸 보십니다. 지금 뭐 여기 강동호 그 위원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글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선화당하고 운주원을 같이 취급한 것은 조금 오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주박물관의 진우 서당화당 복원 예상부지 발굴 조사를 97년 9월 1일부터 10월 12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 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보면 그 지역이 서당당 틀하고 확실하게 못 박지는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차이나는 게 없어요. 기초성 몇 개만 차이났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진주시청은 그걸 기준으로 해고 이 자리에 짓겠다 설계도까지 다 내가지고 문화재청에 그 인정을 받았는데 문화재청에서 뭐 캔슬된 그런 상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한 장을 넘겨주십시오. 53페이지. 세 번째 보면 운주원은 운주입니다. 그게 경상 우병마 간사입니다. 운주원은 1833년 1월 21일 하저로 전서되었습니다. 그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진주성 이야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화당은 1897년 2월 12일에 하저로 이안에 전서되었습니다. 근데 두 번의 하저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저 앞에서 발굴 조사 보고서를 갖다가 보면 이걸 뺐는가 모르겠지만은 지표와 출토 유무에서 하자의 흔적은 찾을 수 없습니다. 큰 불이 작은 불이 난 것도 아니고 아주 큰 불이 났습니다. 큰 불이 나면 초석 기초석에도 그 뭐 하자의 흔적이라든지 끌림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발굴 조사 보고서에 보면 이 내용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 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의문사항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선안의 위치에 대해서 일부 항토 사학자들의 의견으로는 진주 남성동 73-11번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진주문화원 발간 진주 청년 역사 총람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김경현의 진주 이야기 백선에도 진주시 남성동 73-11번지가 운주 선화당 자리라 이렇게 보여 있습니다. 이 자리가 어디냐 하면 영남 포정사에서 바로 정문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입니다. 지금 이제 공터로 되어 있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진주 청년 역사 총람에서는 남성동 73-10번지하고 11번지가 되어 있는데 제가 뭐 확인을 해보니까 73-10번지는 없어요. 그래서 73-11번지입니다. 이거는 보면 아까 앞에서 발표하신 분의 자료를 보면 73-11번지는 일제시대부터 있던 지역입니다. 지번이 그대로 살아있던 지역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음모는 뭐냐면 우리나라 지덕조는 1910년부터 1918년에 실시한 조선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경계선이 확정되었습니다. 토지조사사업 당시 서단의 건물이 존재한 바, 왜냐하면 서단의 기록에는 1926년 4월 1일 날 그 부산으로 간 걸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 앞에 있었겠죠. 그래서 건물이 존재한 바, 그 건물의 위치는 명확해야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화당 발굴 예정지 지역은 3개의 지분을 걸쳐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선화당 자기가 뭐 조선 토지 사업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 청량을 했으니까 정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 지역은 나와 있다는 것은 고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등 갔어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고정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진주시는 운주원과 선화당의 위치에 대한 고정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운주원과 선화당을 동일한 건축물로 볼 것이 아니라 다른 건축물임을 인식하고 운주원을 보호할 것인가 선화당을 보호할 것인가 주체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만약 남성 73-10번지에 위치했다면 정시문정과 하시문정의
소모적인 논쟁은 불식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의문을 제시하는 거지 이게 뭐 딱 저들도 맞다고 확신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뭐 학자가 아니고 자료라든지 사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선화당 봉헌에 대한 저희 양문 진양하시 가문과 진양전시문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최종 목적은 제일 처음에는 서두는 그렇습니다. 양문정의 66만 종인들은 운지원 봉헌을 위하여 이전할 수 없다. 청계성과 갱절사는 진주성 정화사업에서 문화재청으로부터 형상 변경 승인 및 국가 보정을 받아서 존재했다. 저희들이 뭐 있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때를 써서 한 게 아니고 문화재에서 형상 변경 허가를 바치고 문화재 위원들의 회의를 거쳐서 존치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주성지에 위치할 문화적인 가치가 결국 인정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필요 없다고 하면 그 당시에 나갔어야 되는데 정치인 선생의 업적, 학원인 선생의 그 충절심 이걸 갖다가 문화재청에서는 그때 당시에도 인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에서 인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화적 가치나 시대가 정부의 정책 그리고 위정자의 정치적인 노선에 따라서 변경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조금 올리. 언론을 통해 발표된 복원을 주장하신 분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경남 수부도처에서 영광을 제안하겠다. 진주 사람들이 긍지와 자부심, 진주의 정체성 확보, 진주와 진주성의 미래를 결정짓는 주저한 일이다. 이렇게 찬성하시는 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기의 관찰사들의 행정을 살펴보고 위와 같이 영광, 긍지, 자부심 등으로 포장하여 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 경남의 수부도시로서 자랑스러운 업적으로 후세들에게 병원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선화당 봉헌 후 활용되는 진주성 종합정비계획에 의하면 정비 이후 조선시대 병영 관련 체험 프로그램 시설로 활용한다고 기재를 적시하고 있으니 하시 문정과 정시 문정의 아름다운 건축을 헐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고작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다니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운주원이라는 데서는 병영이 아닙니다. 병영이 아니고 일장의 군사 사령부입니다. 사령부인데 그 뭐 병영 체험을 하겠다. 병영 체험을 하려고 하면 저쪽 옥봉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조금 내려보이소. 이 제가 펜트가 안 맞아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위로 올려주세요. 밑에 거 보세요. 예. 그래서 30만 종인의 정신적 지지이며 선조들의 아름다운 행위를 산모하는 청계성원과 36만 진양하시 문정의 구심점이며 국가를 위하여 순결하신 신항공 항공진 장군을 추모하는 경질사를 훼손하고 그 자리에 탄간오리와 친월의 간사를 근무한 선화들을 복원하는 것은 사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집착이라고 할 수 없다. 저희 양문중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훌륭한 선조를 둔 두 집안의 후손들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만약 두 집안에서 대성적인 결정을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성적으로 생각하고 민족체의 오역으로 남아야 할 운전의 복원을 위하여 수많은 국가의 예산을 투입하고 진주 시민으로서 뜻을 모아야 하면은 훌륭한 집안의 사람으로서 일체 저희들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시 문중 아니고 타성에 계시는 분들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57페이지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그 입장이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제 첫 번째는 뭐냐면 진주시에서는 청계성과 경절사를 문정의 사적인 공간으로 간주하여 배양된 인물을 한 문정을 현창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배양되어 계시는 인물들의 행정을 살펴 우리나라 역사의 위인으로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이 역사의 위인을 인식하여 문화 콘텐츠를 연구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선화당을 짓지 말고 지금 있는 경질사와 청계선을 활용을 하고 충분하게 문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계선은 말 그대로 선 아닙니까? 선이니까 전통 예절 교육관으로서 활용을 하고 목화, 시야, 몰래, 배타기 시험은 시범 체험의 장소. 그럼 경전상에는 충효육 교육관, 그리고 하공놀이 연금 복원 후 공연. 하공진놀이라는 것은 하공진 장군의 업적을 갖다가 현창하기 위해 가지고 고려 시대에서 있던 연극입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앞에 하공진 선생의 책자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를 개발하고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구태여 원주원이나 사단을 복원하지 말고 아까 이 치욕의 그 역사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표지석을 지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전사 옆에는 비석군이 있습니다. 비석군이 보면 참 휘황찬란합니다. 그 비석도 일본에 부역하신 분. 그리고 심지어 지금 잘 마모가 심해가지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없고, 이번에 보니까 진주문화원에서 진주 금성문 총람을 보니까 약 650기의 금성문을 갖다가 확인했습니다. 그걸 갖다 일괄적으로 모아가지고 큰 거리를 만들든지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이전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내 차는 위에 거는 상반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내 차는 영남, 잘 생각하십시오. 그려보십시다. 영남 평사 길이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운전을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경절사를 지나가지고 청계선 구간을 스토리텔링 거리, 무창하게 스토리텔링이라고 쓰니까 좀 어렵습니다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리, 층과 효를 이야기할 수 있고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활용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사람을 뜯어내고 새로 짓지 말고 있는 걸 갖다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조금 전 앞에서 그 드라마에서 동영상에 보시다시피 하공진 그 장군의 업적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대한민국 5천년 역사 중에서 자기 살아있는 자의 절개를 위해 가지고 배를 갈라 가지고 간과, 저기는 간이라고 해놨는데 심장과 간을 적군하게 씹힌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절개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은 진주시의 문화관광이라든지 콘텐츠를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자원거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야지, 우리 30만 문중 30만 종인 하시대 36만, 결국 36만이 66만 종인들 아닙니까? 이분들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선화단을 구태여 봉헌할 필요가 있느냐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58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읽어도 중요한 부분만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미래의 세대에게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한다면 결코 복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픈 역사는 기록으로 남겨둬야지 과도한 맹문으로 끄집어내어 전시하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역의 선화당 64평 건물을 복원하고자 30만 정시문중 사람들과 36만 화시문중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으로 국가를 수호하고 문화의 발전에 획획한 종류가 있어 천년의 세월 동안 흠모하고 추앙하는 위인분들을 모신 아름다운 청계선과 경절사를 해체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불성설이다. 유유히 흐르는 난강에는 계산년에 순절하신 7만 의사들이 통곡, 붉은 농계의 절개, 산홍의 의기가 메아리친다.
어찌 역적의 시이 되겠습니까? 오역의 세월을 되살리니 서슬프는 관찰사가 두 눈을 불안이며 난강을 비웃듯 바라본다. 아, 진주의 찬란한 역사가 빛을 잃어버린다. 사람들이여, 호국의 영령들에게 부끄럽지 않는가? 어찌 진주의 미래이며 자긍심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 감사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주최처에서 딱 25분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추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보시고 저희 청계성원과 경제사에서 선화당 복원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가지고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 복원 문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하신 분 중에서는 여러의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실제 이렇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갖다 전달한 것은 오늘 처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주 향당 분의 향당에 굉장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